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국의 역사적 사건 5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잘 쉬셨어요? 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고려 시대의 문화, 특히 불교와 또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려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 5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고려의 시작부터 끝까지 쭉 살펴봤죠. 그래서 아주 큰 사건들을 보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소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려시대 때 있었던 유명하고 재미있는 사건 5가지를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고려시대의 사건들. 자, 첫 번째는요. 거란과 관련한 이야기를 2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서희의 강동 육주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고려는요, 자주성의 나라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자주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유명한 것은 서희라는 사람의 외교와 그리고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했던 귀주대첩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서희의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부터요? 자, 서희의 외교는요, 993년, 즉 고려 역사에서 약간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성종 12년에요. 거란족, 여기에서요, 거란족이 고려를 공격했어요. 993년에. 이때는요, 소선영이라고 하는 군인 중에서도 높은 사람을 장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선영 장군이 고려를 공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동아시아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상황은요, 가장 강했던 나라가 거란이 만든 요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송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와 거란 중에서 누가 이겨, 누가 승리자가 되는지가 아주 중요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고려는요, 송나라하고는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거란하고는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거란하고 송하고 싸우는데 고려가 있으면 거란이 불안해요. 왜요? 이쪽으로 군대를 데리고 가면 여기에 군대가 많이 없겠죠. 그럼 이때 고려가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거란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란은요, 먼저 고려를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소선영 장군이 8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요, 고려로 갑니다. 야, 우리는 80만 명이야. 고려 너 이제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서 고려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정부에서는요, 야, 80만 명이 온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진짜로 80만 명의 군대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요. 고려의 땅을 거란에게 주려고 했어요. 싸움이 무서워. 싸우지 말고 거란에게 그냥 땅을 줍시다. 거란하고 좀 친하게 지냅시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때 서희가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항복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질 수 없어요. 내가 직접 소선영 장군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서희는요, 군대를 데리고 가지 않고 서희와 몇 명의 사람들만이 가서 소선영을 만나요. 여러분 진짜 무섭겠죠. 소선영 뒤에는 80만 명의 군대가 있었고요. 서희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소선영을 만나러 간 거예요. 소선영이 화가 나서 서희를 죽여버리면 어떡해? 그런데도 서희는 용기를 가지고 소선영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러자 소선영이 서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나라, 우리 거란이 고려보다 큰데 왜 너 나한테 인사 안 해? 왜 절을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서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무슨 말이야?
당신이 거란의 왕이야? 당신이 거란의 왕이면 내가 절하고 인사도 하겠지만 너는 왕이 아닌데 내가 왜 절을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의 연기 이상한가요? 자, 그러자 소선영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좀 멋진데, 좀 용감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 고려, 너희는 신라에서 나온 나라이고, 우리가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야. 그러니까 평양 북쪽의 땅을 우리 거란에게 줘야 돼. 라고 소선영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서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잖아. 고려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고구려를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야. 자,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한국어로 써서 고려, 고구려 썼지만 사실 고려와 고구려는 옛날에는 이름이 같은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를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야. 그래서 우리 고려 땅에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고려가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지 거란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소선영이 맞네. 그러네. 서희 말이 맞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당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하지만 소선영은 또 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야, 너희 고려는 우리 거란하고 가까이 있는데 왜 바다 건너에 있는 멀리 있는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낸 거지? 우리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서희는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 지도는 아니었겠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알아. 거란의 마음 잘 알아. 너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 사이에, 거란과 고려 사이에 여진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이 중간에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진족한테 공격을 받아. 너희들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 위험해. 그래서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거야. 송나라는 배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잖아. 너희들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이 강하잖아. 그러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여진족의 땅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그 땅을 통해서 너희한테 가서 친하게 지낼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소선영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라고 네, 서희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희는 군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것, 말만 사용해서 거란 쪽의 군대를 돌려보내고요. 여진 쪽의 땅, 여진 쪽의 넓은 땅, 이거를 우리가 강동 6주라고 하거든요. 강동 6주까지 받아서 다시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잘 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기가 바로 강동 6주예요. 여기가 원래는 여진 쪽의 땅이었는데 거란이 공격을 해서 이 땅을 빼앗아서 고려에게 주었습니다. 오, 서희 씨 대단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선생님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머리가 좋아야 돼요. 자, 머리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합시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는 귀주대첩인데요. 자, 첩은요 그냥 승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귀주에서 일어난 큰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전쟁 이야기 할 거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는 귀주대첩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귀주대첩은요, 1018년 마찬가지로 고려 역사의 초반에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1018년에 거란족이 10만 명의 기병, 자, 기병이 뭐죠? 말을 탄 군인을 기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고려를 공격합니다. 이때는 소배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고려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안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속은 것 같아. 다시 고려를 공격하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거란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송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그리고 고려의 왕이 거란에 와서 인사할 것.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이 인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하는 걸 말합니다. 절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다른 나라 왕한테 가서 절을 한다?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난번에 거란이 고려에게 주었던 강동 육주라는 땅을 다시 거란에게 돌려줄 것. 이거 세 개 안 들어주면 우리는 고려를 공격할 거야 라고 소배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강감찬은 기병, 말을 타는 군인 1만 2천 명을 데리고 흥화진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란의 군대를 기다렸어요. 흥화진은 여기네요. 그래서 개경에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흥화진에는요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을 보고 강감찬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강물을 막아라. 자, 여러분, 강물을 여기에 딱 이렇게 막아서 흐르지 못하게 하면 여기 강물은 어때요?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때 강물이 없어졌는데 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기 강물을 막았던 것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강물이 갑자기 많이 오겠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강감찬 장군이 적들이 지나갈 때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한 거예요. 강물을 열어라 하면서. 그래서 여기 있던 많은 거란의 기병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싸움이었어요. 자, 그래서 소배압은요, 남은 군대를 이끌고 바로 고려의 왕이 살고 있는 개경을 바로 공격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흥화진에서 군대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지 않으면 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바로 개경을 공격했는데 이미 개경 근처에는요 고려의 군대가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덤벼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 거란족은 개경을 공격하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란의 군대는 계속 도망을 가다가 결국 이 귀주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귀주성에도 사실은 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배압은요, 거란의 군대는 이렇게 강을 뒤에 두고 싸웠어요. 자, 이것을요, 배수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군대를 준비하는 것을 배수진이라고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거란의 군대는 강을 뒤에 두고 싸우게 되었는데요. 이때 아주 강한 바람이 거란군을 향해서 불기 시작해요. 이 지역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TV에서 역사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람이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거란군은 움직이지 못하겠죠? 움직이기 너무 불편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감찬 장군은 어때요? 고려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을 쏴라. 이게 화살이죠. 자, 바람이 부니까 어때요? 굉장히 잘 날아가겠죠. 그래서 매우 멀리까지 화살이 날아갔고요. 그래서 고려군은 거란족을 이기게 됩니다. 이때 처음에 고려에 왔던 그 군대는 10만 명 정도였는데 살아서 돌아간 거란군은 2,000명,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하죠. 다 죽었어. 그래서 귀주에서 크게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 싸움을 귀주 대첩. 자, 첩은 승리, 대는요 크다. 귀주에서 크게 이겼다라는 뜻으로 귀주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이 싸움의 이름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후로 고려는 120년 동안 전성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12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란은 이 이후로는 다시는 고려와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강동 육주, 항상 이 강동 육주를 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강동 육주가 완전히 고려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전쟁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네. 대단한 승리죠. 자, 그런데 고려 역사에서 이렇게 항상 이기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과 관련한 이야기에서는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또 몽골한테 졌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삼별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삼별초의 항쟁은요, 1270년부터 1273년까지 고려 역사의 조금 뒤쪽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고려는 자주성의 나라, 자기가 자기의 주인. 자주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겠죠. 네. 자, 자주성의 나라인데요. 고려의 자주성을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삼별초의 항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삼별초가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신들이 정치를 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무신정권이라고 했는데 이 무신정권에 있었던 군대의 이름이 바로 삼별초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삼별초는요, 나라의 군대가 아니고요, 무신정권 안에서 이 무신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군대였어요. 이거를 우리는 사병이라고 합니다. 개인 군대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인님을 위해서 있는 군대인 거죠. 나라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삼별초의 원래 이름은요, 야별초인데요. 이 야가요, 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밤에 수도의 안전을 지키는 야간 경찰 부대였어요. 안전 제일 이렇게 수도를 지키는 경찰 부대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점점 이 야별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좌별초, 우별초로 부대가 나뉘게 돼요. 자, 좌는 뭐예요? 왼쪽. 우는요? 오른쪽. 이렇게 부대가 나뉘고요. 그리고 몽골을 싫어하게 된 사람들이 만든 신의군이라는 군대가 또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서 1, 2, 3. 그래서 삼별초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삼별초 이름을 이해를 하겠죠? 네. 자, 그래서요, 삼별초는요, 고려의
정부의 군대보다도 더 강한 군대였어요. 삼별초는 강해. 관군보다 더 강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신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를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몽골 군대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부 군대, 관군보다 더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강하네, 이렇게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1257년에 고려가 드디어 몽골한테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이 났어요. 내가 졌다, 우리 말 들어,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끝났던 거죠. 그리고 무신 정권도 망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270년에 고려의 왕이었던 원종이라는 왕은요, 강화도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전쟁 싫다, 강화도 싫다, 개경에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가 강화도, 여기가 강화도예요. 이렇게 개경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였죠. 자, 그래서 삼별초도 해산을 하기로 했어요. 해산이 뭡니까? 집에 가. 이게 해산이에요. 자, 그래서 삼별초 수고했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삼별초가 여기에 반대했어요. 싫은데. 뭐라고? 그래서 삼별초는요,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요, 몽골과의 싸움을 계속하였습니다. 계속 고려에서 나가, 이렇게 싸웠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아까 강화도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 강화도에서 좀 더 내려가서 여기 진도, 여기도 섬이에요. 진도라는 섬으로 본부를 옮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진도가 크고요, 주변에 파도가 많기 때문에 배를 잘 못하는 몽골 군대가 쉽게 올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몽골 군대는 말은 잘 탔지만 배는 잘 못 탔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쪽까지는 잘 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진도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진도로 갔던 삼별초의 배가 1,000척이 넘었대요. 진짜 많죠? 그리고 삼별초와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같이 갔던 군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약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가 하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삼별초와 함께 갔다고 합니다. 오케이. 같이 간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삼별초의 대장인 배중소는 진도에서요, 용장성이라는 성을 쌓았어요. 자, 여기는 지금 건물은 없지만 이 장소가 용장성이 있던 자리라고 해요. 그리고 약 3년 동안 몽골 군대와 싸웠다고 합니다. 이때는 몽골 군대만 온 것이 아니라 고려의 정부 군대, 관군까지 같이 와서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삼별초의 항쟁 소식을 듣고 다른 지역에서 삼별초를 도와줄까봐 왕이 굉장히 무서웠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살아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삼별초를 도와주면 내가 위험해,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자, 그래서 3년 동안의 싸움 끝에 결국 배중소는 죽고요, 삼별초의 군대 또한 반 이상이 죽었어요. 정말 많이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삼별초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겠다 하면서 새로 김통정이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세우고 진도에서 나와서 제주도, 여기가 제주도죠. 제주도에 가서 몽골과 마지막 싸움을 하기로 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제주도의 항파두리라는 곳에서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성을 만든 거예요. 흙으로 성을 만든 거예요. 성을 만들고 마지막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몽골군과 고려군은 약 1만 명 정도였고 삼별초는 1,300명 정도였대요. 너무 적죠. 그래서 결국 삼별초의 대원은 대부분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삼별초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삼별초 안녕. 자, 그리고 또 역사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요. 제주도에는 한라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죠. 여기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100명이 다 같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같이 죽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정복한 몽골군은 한라산의 주변을요 이렇게 불로 태우고요 거기를요 말을 키우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별초가 대부분 다 죽기는 했지만 자주성을 보여준 이 삼별초의 정신은 이후의 한국 역사에서 다양한 사건과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개 정도가 남았는데 둘 중에서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조금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네, 사랑 이야기. 자, 그래서 공민왕과 노국공주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공민왕과 노국공주 이야기는 고려 말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자,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던 시기의 이야기예요. 이때는 몽골이 고려를 간섭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자, 그래서 고려의 왕은요,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했어요. 고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어때요? 고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원나라 공주랑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의 왕들은 대부분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너무하네. 자, 그런데 서로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공민왕과 노국공주입니다. 자, 공민왕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왕이죠.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고려를 다시 강하게 만든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공민왕은 왕이 되기 전에 몽골, 즉 원나라에서 살았고요. 거기에서 노국공주를 만나서 1351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졌네요. 그래서 그해 12월에 왕이 되어서 아내와 함께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자, 그래서 원나라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도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말 잘 듣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민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원나라 싫어. 자주성 찾을 거야. 다시 고려를 강하게 만들 거야 하면서 원나라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가 깜짝 놀라겠죠. 자, 그리고 원나라에서 온 문화나 풍습을 없애고 잃어버린 고려의 옛 땅을 다시 찾기도 했어요. 여기를 다시 찾았죠. 그래서 또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있던 고려의 귀족들을 멀리했어요. 너희들 원나라 편이지? 너희들 나가! 하니까 귀족들이 이왕 안 되겠네,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원나라를 반대하는 공민왕을 보고 노국공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공민왕을 싫어했을까요? 놀랍게도요, 노국공주는 공민왕에게 찬성했대요. 우리 남편 잘한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몽골에서 왔지만 이제 고려 사람이야. 당연히 우리 남편이래 찬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완전 사랑에 빠졌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응원을 받게 된 공민왕은 더욱 힘을 내서 나라를 강하게 바꾸기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하루는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흥왕사라는 절에서 잠깐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친원파 귀족들의 공격을 받게 됐어요. 왕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자, 자기들은 원나라 밑에서 잘 살고 있는데 공민왕은 계속 원나라를 반대하니까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은 너무 놀라서 이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쓰고 숨어 있었대요. 살려줘. 그리고 노국공주가요, 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대요. 대단하죠. 우리 남편한테 손대지 마! 이렇게 지키고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일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원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원나라와 친했던 귀족들은 원나라의 공주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국공주와 신하들 덕분에 공민왕은 무사할 수 있었어요. 아이고 공주님 그게 아니고 하면서 물러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민왕은 더 노국공주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은 행복하고 사랑했지만 결국 불행이 찾아왔어요. 노국공주와 공민왕은 정말 사랑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8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노국공주가 겨우 임신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를 낳을 때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 너무 힘이 들어요. 조금만 힘을 내요. 자, 그래서 결국 아이를 낳다가 노국공주는 미안해요 하면서 죽게 되었고 아기도 같이 죽고 말았어요. 슬프죠. 안 돼. 그래서 노국공주의 죽음 때문에 공민왕은 진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이러면서 충격을 너무 받았나 봐요. 그래서 공민왕은 나라의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면서 평소에 신뢰하던 믿고 있던 신돈이라는 승려에게 나라의 일을 맡겼어요. 내 일을 네가 좀 대신해라. 넵 히히히히. 그런데 이 신돈은요,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지만 점점 마음대로 정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신돈은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민왕은 신돈도 믿고 있었고 노국공주도 믿고 있었는데 둘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공민왕은요, 이제 나도 지쳤어 하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이렇게 항상 울기만 했대요. 고기 안 먹어. 그냥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아내의 그림을 그려서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같이 식사를 했대요. 그리고 심할 때는요, 이 그림을 보고요, 여보 식사 좀 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대요. 너무 슬프죠. 자, 그래서 점점 상태가 나빠진 공민왕은요, 약간 정신이 이상해져서 정신병 증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을 몰래 몰래 훔쳐보거나 그렇게 했대요. 우리 왕이 이상해.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홍윤이라는 부하가 공민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려는 다시는 강해지지 못하고 얼마 뒤에 나타난 이성계에 의해서 사라지고 이성계가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노국공주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공민왕은 어땠을까요? 정치를 더 잘했을까요? 아니면 고려가 더 강해졌을까요? 망하지 않고 더 오랫동안 살아남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역사에 만약 우리 if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민왕과 노국공주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고요. 물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하여가와 단신가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자, 남은 시간에도 공부 열심히 잘 하셔서 중간고사와 또 중간 과제들 이런 것들 열심히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